만에 1조를 넘긴 애텀이라는 이 회사.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해요.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끝에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맨 끝에 종이 비행기 보신 분, 제가 보라고 한 사람 지금 다 봤어. 이쪽은 보라고 안 했더니 아무 생각이 없었죠. 종이 비행기 보신 분, 그 뜻이 있어. 혹시 그 뜻을 아시는 분? 내가 또 이렇게 또 알려줘야지. 들어봤어. 종이 비행기 뜻이 바로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A4 용지에 적혀있던 애터미 본사라는 종이로 간판을 적어놨는데 그 뜻으로 저 비행기를 만들었답니다. 짠하지 않아요? 짠하네. 아크릴로 해도 될 것을 종이 A4 용지 사절지에 거기다가 애터미 본사 해놨던 그 뜻에 의해서 10년 만에 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 결과로 저 종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아서 맨 끝에 글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 꿈꾸는 100년이라는 그런 회사 여러분 오셨어요. 자, 아셨죠? 네. 그 뜻도 우리가 알고 저 종이 비행기가 뭐야가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저걸 만들었답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수능 보는 자녀 있으세요? 아무도 없네. 오늘 시험 보는 아이들이 54,000명이래요. 지난해보다 약 6만 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4만 5천이래요. 내년 올보다 9만 명이 줄어든답니다. 인구가 이렇게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살기 힘든 거잖아요. 자녀 키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애텀에서 진짜 여러분 연소득이 1억씩 10억씩 간다라면 그 자녀들 몇 개씩 나도 괜찮겠죠? 네. 그럼 여러분 어떡하셔야 돼? 지금 생기는 대로 날아가야지. 돌볼 수 있잖아요. 원인은 다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경제가 어렵고 자녀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자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 심각하다. 내년에 4만 5천이면은 올보다 9만 명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요. 어차피 고2 학생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 학교가 계속해서 지금 폐교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라도 좀 더 앞장서서 정말 자녀들한테 아이들 키우는 게 부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네. 하실 수 있죠? 네. 지금부터 큰 소리 치세요. 둘 나 있으면 둘 더 낳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봐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제가 꿈을 이룬 10년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꿈꿀 100년이라는 이걸 보면서 애터미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고 정말 어떻게 17명의 그 가난한 없던 상황에서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치약이 도대체 몇 개 팔린지 혹시 아세요? 치약이 지난번에 제가 다 교육했거든요. 저 딱 한 달 만에 섰거든요. 한 달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 한 개도 기억 안 나시죠? 레모즘 애완병 10년 만에 이렇게 1조가 넘는 매출을 만들었고 회원수가 600만 명이 넘었고 올해 수출 1억 불이 이미 거의 확정이랍니다. 지난해 얼마였죠? 지난해 7천만 불이었잖아요. 올해 1억 불이 거의 확정이 됐고요. 누적 수출로 또 적어놔야 기억을 좀 하세요. 적어놓을 테니까 3억 6,200만 불이래요. 누적 수출로 3억 6,200만 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요게 애터미에서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탄생해서 수출한 기업은 애터미밖에 없죠. 그게 누적으로 지금 3억 6,200만 불이라는 걸 했고요. 10년간 연 평균으로 잡았더니 자그마치 50%씩 애터미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 성장한 회사는 극히 드문 상황인데 연금성 소득이 가능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금성 소득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우리 몇 %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네. 소비자가 92%라는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가능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사업자만 된다라면 매일 팔아야 되고 계속해서 팔아야 되고 연금이라는 소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연금은 내가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이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업자들만 있다면 평생 팔아야 되는 일인데 소비자가 자그마치 92%라면 여러분이 애터미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나 여기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신 분? 저기 누구요? 누구요? 제일 먼저 들었어. 확신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애터미 아니어도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애터미 아니어도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직업 다른 뭐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받아요. 받죠? 집에 계시면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받아요. 들어도 있어봐봐. 한 달만 누워 있어봐봐. 허리 빠져 죽는데잖아.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맞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꼬마들이 그 차 타는 차 있죠. 애기들 실어가는 예, 애기들. 근데 걔네들 등에 뭐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같이도 배낭을 짊어져. 지보다 더 커. 지보다 더 큰 그걸 짊어져.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나 궁금해. 기저귀? 그 안에 뭐가 좀 궁금해. 그걸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죠? 걔네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안 가고 싶지. 엄마 품에 놀고 싶지. 지금 그거 그 차 타고 추운데 가고 싶겠냐고. 맞나요? 안 맞나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삶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이왕에 시작한 거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하세요. 이꼴 저꼴 별꼴 반쪽 다 봐야 돼. 시작. 이꼴 저꼴 별꼴 별점 다 봐야 돼. 근데 그걸 안 보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뭘 해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름 여기 오시기 전에 장사도 하셨고 사업도 하셨고 직장도 하셨고 해보셨죠? 네. 근데 쉽던가요? 힘들어요. 대답이 현찮으세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잖아.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겨내야 되고 재밌게 오늘 하루를 즐기시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가 우리 애터미가 기부를 처음부터 얼마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20만 원. 20만 원. 회장님께서 한 8개월쯤 됐을 때 200만 원 받아갖고 20만 원을 들고 이때부터 어딘가 기부를 해야 돼. 돈 20 들고 가기가 참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학교. 급식이 제대로 못 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회에 좀 굉장히 불안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에게 써줄 수 있는 20만 원을 주면서 이거라도 괜찮을까라는 이 말이 참 짠하긴 한데 그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얼마 했는지 아세요? 기부를? 우리가 이거 통계적으로 좀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10년간 20만 원부터 시작한 기부금이 지금 10년 동안에 얼마 했냐면 107억 3천만 원. 107억 3천만 원인데 이거는 언제 거? 지난해 거. 자, 올해 얼마 했죠? 회장님께서 100억을 했죠. 거기다가 이혜정 총장, 이혜정 임페리얼께서 얼마 또 했어요? 거기다가 보태서 회장님께 또 얼마 했어요? 11억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인가? 애터미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A4용지 붙였던 이 애터미가 10년 동안에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단해 안 대단해? 이 금액을 기부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소기업까지 다 살리는 이런 애터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회사 얘기를 자꾸 하냐면 회사를 보고 회사가 100년을 갈 정도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왜 이걸 항상 강조하냐면 저는 이랬던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가 저를 안 지켜주더라고. 제가 힘에 겨워도 회사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터미라는 회사를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과연 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가져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100년을 갈 수 있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이 회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 일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받쳐주는 제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한이 많이 속상하고 하는 상황들이 이거 안 해도 어딘가에 상처를 받으면 힘들다니까.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한번 부딪혀보면서 나가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루를 살면 여러분 하루 종일 기쁜 일만 있어요? 아니요. 내내 기쁘다가도 또 난리 나는 일이 또 생기죠? 그랬다가 또 다음날 또 기분 좋은 일 생기죠?
되게 웃겨 진짜. 아무도 없이 오늘은 뭔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속이 천불났다가 누가 하나 와서 될 것 같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실 그게 또 사람인 거예요. 기폭이 심한 게 사람이라. 그런데 나의 중심을 하나로 갔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내 중심만 정확하게 간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이런 수출을 하고 지난해 1조가 넘는 매출을 한 이것이 뭘 팔아서 이렇게 됐죠? 생필품인데 제일 많이 판 게 치약이에요. 치약이 1억 개가 팔렸어요. 1억 개. 그 다음에 칫솔이 3,400만 개가 팔렸어요. 그 다음에 6종 세트 있죠? 6종 세트가 5,600만 개라고 하는데 낮게까지 하면 6,700만 개가 팔렸어요. 6종 세트 있었죠? 이게 세트라면 5,600만 개인데 요거 낮게까지 하면 6,700만 개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비싼 제품들이었었나요? 아니요. 이게 전혀 비싸지 않은 제품이었죠. 근데 요게 팔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광고했어요? 광고 안 했죠? 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광고도 없이 이렇게 많이 팔렸더라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제품력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92%이 소비자는 뭐 때문에 이걸 쓸까요? 제품이 워낙에 좋은 제품을 값이 싸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100% 우리 소비자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침에 눈 딱 뜨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 화장실. 욕실로 가잖아. 욕실로 가서 이거 다 적으셨어요? 네. 안 적은 거 알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런 거 하나쯤 머릿속에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얘기하면 어떻겠나 싶어. 생필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려요. 욕실로 들어가시죠? 그죠? 오늘 혹시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계시는구나. 욕실로 가면 첫 번째 우리가 뭘 쓰죠? 화장지 쓰죠? 그 다음에 뭘 써요? 칫솔, 치약, 샴푸, 그 다음에 린스, 바디 크림제, 바디로션. 네. 욕실에 있는 모든 걸 우리는 애텀이 아니어도 갖춰놓고 삽니다. 맞죠? 네. 이거 제품, 그러니까 애텀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우리는 평생을 이거 사서 써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디로 가죠? 주방으로 가죠. 주방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많지. 세제부터 시작해서 주방 세제, 수세미, 주방에 필요한 모든 거 있죠. 여러분 혼자 살아도 넷이 살아도 이거 갖춰놓고 살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밥상을 차리죠. 밥상에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그 밥은 뭘로 만들어요? 쌀이잖아요. 쌀부터 시작해서 김치 생긴 거 다 있고 멸치. 주소 생겨보세요. 엄청난 세지. 네. 이 엄청난 거를 우리는 애텀이 아니어도 사서 먹어야 돼.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어디로 가? 화장대로 가. 자, 화장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요 35만 원짜리 에센스 쓰던 사람이 15,000원짜리 쓰라니까 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일을 하려니까 써야 안 써야 돼. 써서 제가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건조하지 않다. 겨울이 되면 여기 실내가 히터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2시, 3시 지나면요 이제 건조해져가지고 다 쥐어 짜는 듯한 느낌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 제품 바르면서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전혀 안 느껴요. 그러면 얼마나 수분이 많다는 거야. 폼크렌즈부터 시작해서 애터미 화장품 전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아이라인이라고. 요거 써보신 분 쓰고 계시네. 눈이요 나이가 가면 처져요. 본인은 안 처진 것 같지만 사진 찍어보면 다 알아. 요거 하나만 딱 발라도요 굉장히 눈이 살아 보여요. 저 눈 살아 보이잖아. 진짜잖아요. 요 아이라인 하나가 그렇게 사람 눈을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쓰세요. 근데 요게 펜이 아니라 되게 쉬워요. 간단하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딱 하면 너무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그 연필이 아니니까. 그런 제품 전체 다 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옷 입으려면? 옷장소로 가죠. 여러분 속옷 안 입으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속옷부터 스타킹, 양말, 장갑, 와이셔츠, 벨트 모든 게 다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밤에 자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불. 다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자기는 절대로 이걸 안 하겠다 하신 분한테 이거 설명했더니 이런 게 여기 다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분이 그래요.
이런 게 여기 다 있어요 라는 얘기래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소비해야 돼? 이거 소비만 해도 내가 포인트가 모여져서 수당으로 발생된다라면 어디서 사야 되겠냐는 얘기죠. 시중에 이런 제품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해 드린 반면에 포인트 모아서 수당으로 준다라면 요 얘기만 잘 기억해도 가다 요 말 듣고도 가다가 또 간장 떨어졌다고 슈퍼가 간장 산 거지. 그거만 안 해도 되더란 얘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애텀이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집어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번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애텀이는 뭐라고 그랬죠? 아니 아자몰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됐어요? A죠. 여기는 뭐라 됐어요? 애터미는 자 뭐로? 이 아마존도 A에서 Z까지예요. 지금 아마존이 전 세계 엄청난 쇼핑몰이죠. 그러면 애터미도 똑같다는 얘기야. 아자몰 여기는 아마존 A에서 Z까지라는 얘기. 요거 다 알고 계시죠?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다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전체 포인트 맞아 수당으로 준다라면 우리가 광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홍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애터미 자체를. 아시죠? 여기 아자몰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회장님께서 곧 된다라고 얘기하죠. 요게 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니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필요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거나 LG 거 사지 애터미 건 안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전체가 들어와 있고 여름 되면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을 것이고 이런 제품들을 앞으로 다 취급한다라면 여기 지금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 많으시죠? 그럼 주인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다 애터미 하나카드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카드로 사용하면 전체가 포인트가 쌓여진다라면요. 여러분요 애터미에 대한 비전만 정확히 알면요 힘들 게 하나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대단한 회사다. 대단한 회사다. 대단한 회사다. 참 좋으시겠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재는 어떻게 하고 와요? 자재는 우리가 수급하는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선지급 결제하는 거 아시죠? 애터미에 들어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전체가 거의 다 코스닥이 상장이 될 정도로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사람에게는 가족이 딸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사람에게 딸리는 가족이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딸리는 그들까지도 생활을 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협력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여기에 결제 시스템, 애터미의 결제 시스템은 신세계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현금 결제잖아요. 많은 제조회사들이 어려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빨리빨리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 그리고 어음으로 받았는데 연쇄적으로 그게 부도가 났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 그거 많이들 겪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애터미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받아도 엄청나지 않나. 요번에 애터미 파크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다 보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전을 보게 하고 애터미 파크 일하는 인원이 100에서 150이 지금 채 안 돼요. 그들에게 한 달에 받는 연금처럼 받는 그 금액이 얼마예요? 1인당? 연금이 전체가 1억이 다 넘어요. 이런 회사가 세상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연금을 1억이 다 넘는 이 회사에 그리고 입사한 첫날에 뭘 준다 했어요? 월급을 첫날 그 한 달 거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날 그날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월급을 한 달치 미리 준다. 선지급을 주는 거예요. 회장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본인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입사를 했어. 다니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이제 옷도 좀 사 입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차도 마셔야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될 때 지금 아직 월급 안 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 마음으로 선지급을 주는 월급을 직원에게 선지급 주는 회사 세상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애터미 자녀 취직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싶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요번에 회장님께서 그 고마빵 혹시 보셨어요? 네.
나눔하는데 고맛빵 가가지고 빵 나눠주는 거 보셨죠? 네. 그걸 만들므로 해서 그 주변에 소외계층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고 일자리를 창출해줬고 거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셨어요? 네. 거기서 저도 봤어요. 고맛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거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주변 전체를 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이번에 또 하셨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 회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 누가 죽었더라고. 영화배우 신영균이가 아니. 맞아요. 죽은 게 아니라 영화배우 신영균이가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제 그제 중앙일보 신문에 났더라고요. 500억을 기부를 했어요. 500억을 기부하는데 그 나눔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을 때 다 나눠주고 가고 싶다. 그런데 본인의 관 속에 딱 넣어달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책. 50년이 지난 성경책이 낡아가지고 껍데기가 다 해졌더라고. 그 성경책을 죽을 때 꼭 안에다 넣어달라고 딸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있는 거 몽땅 다 이렇게 주고 가는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91세예요. 신영균 그분은. 근데 영화배우 윤정이 아시죠? 예쁘죠? 75세인데 치매 걸렸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 아까운 사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치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요 일을 해야 돼. 신경 써야 돼. 요 핸드폰을 주문해야 돼. 그걸로 결제돼야 되고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등록도 시켜야 돼. 맞아 안 맞아? 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내 신체 일부처럼 나이 먹어서 나 이거 못해.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저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아픈 것도 계산도 하시고 아셨습니까? 머리를 계속 굴려요. 근데 집에 있으면 이거 할 일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릴 일이 생겼잖아요. 맞나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는데 큰 문제 있으셨나요? 자, 자동차 운전하는데 앞에 가로막는 뭐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하철에 문제 없었죠? 근데 홍콩 사태 보셨어요? 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감사. 한국 사람은 감사. 길이 갈 수가 없어요. 다 기물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길을 다 막아놓고 지하철을 막아놓고 세상에 그 사람 사는 거냐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대한민국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세상에 나라에서 그런 일을 볼리비아 대통령 왜 또 쫓겨나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참 나라가 시끄러운데 우리나라는 평안해 안 평안해? 되게 편안한 거예요. 진짜로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좋은 센터에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진짜로? 네. 우리 센터장님한테 박수 줘야 돼. 제가 생각할수록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름 근데 센터장님이 힘 안 들까? 이거 운영하면서 힘 안 들까요? 그냥 제 생각이 머리통 깨지는 것 같더라고.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하고 계세요. 그곳에 와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요거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AI 부문에서 유난히 인지 심리학자들이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많답니다. 근데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에 꽉 잡고 있는데 인구가요 852만인가 밖에 안 돼서 전 세계 0.1%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자그마치 24%나 여기서 나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을. 그래서 한국인들을 걔들이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 연구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맥히는 나라가 딱 두 군데 있대.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씨알도 안 맥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게? 한국. 우리나라예요. 또 하나 어딜 것 같아요? 북한이에요. 그 민족이랑 이 민족이랑 다 같은 종족이잖아요. 그 두 나라만 그 사람들에게 전혀 씨알이 안 맥히는 그런 나라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니 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냐 그랬더니
이 두 나라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왜 얘네들한테 우리가 씨알이 안 맥히나? 일본도 이 유태인들이 자그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가가지고 5,700명에서 지금 2만 명이 넘게 살고요. 중국은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유태인이 사는 집 하나가 없대요.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이해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일본에서 터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더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다세대 주택 하나 없고 협동조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뭐지? 뭐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못 들어가지? 그리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특징. 뭘 것 같으세요?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IQ가 가장 높대요. 여러분들 함성을 질러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IQ가 가장 높대요. 우리 공부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 너 IQ 몇이야? 124. 그럼 뭐라 그래? 공부는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24가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렇게 모르고 있었던 124면 120이면 높아요, 안 높아요? 크게 높게 안 느낀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요, 이 세계 학자들 노벨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의 전체가 평균이 125예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노벨상 받을 수 있는 대단한 IQ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여행을 가면은 모습은 관광객인데 노는 짓은 근로자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놀고 있는 건 근로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애들 자유여행권 적어놓고 뭐라 그래요? 자유여행권 끊어줬으니까 빨리 놀으라 그러잖아. 근데 거기 그렇지 않아요. 벨기에 어떤 학자가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 CCTV 봤더니 4시 반에 모두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거기를 청소하는 사람도 6시 넘어야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놀러 와가지고 좀비처럼 돌아다닌대요. 대한민국 사람이. 새벽 4시 반 CCTV가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가봐도 알아. 수영장이 바로 호텔의 수영장 어느 정도 되면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늦게까지 떠들고 노는 사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 오늘 놀고 내일 가야 되니까. 노는 데는 주백동살동 놀아요. 막 있는 힘껏 다 해서 노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연구 결과 대한민국.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였고 또 하나 좀 작다 보니까 응집력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중국에 지금 흑사병 발병한 거 아시죠? 네. 너무 큰 나라이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며 그거 다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금방금방 알고 처리할 수 있고. 그죠? 시골에 계신 분이 이 뭐죠? 뭐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받는 거. 뭐에서 받고 몇 가지가 나니까 저희 사촌 시동생이 시골 사람들 엄청 살기 편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고가 이렇게 줘도 되나 할 정도로 시골 분들 오히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다는 얘기. 의료비 여러분 싸요 비싸요? 그것도 못 느끼잖아요. 못 느껴요. 전 세계 의료비가 우리나라가 가장 싸요. 맹장 수술 하나면요 몇백만 원 나와요.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하면 몇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여러분 조그만 문제 있어 병원 가요 안 가요? 근데 비싸요? 가서 뭐 귓구멍 콧구멍 막 다 보고 와도 몇천 원이야. 약 타도 몇천 원이야. 그런데 그게 전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기 좋은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는 거 좋아 안 좋아? 느끼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애터미가 어디로 가고 있죠? 글로벌로 가고 있죠? 글로벌로 가고 있죠? 지금 대륙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대륙이 어디죠? 중국. 네.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정영화 사장님 부군께서 다시 또 이제 남편도 배우셔야 되잖아. 그래서 잠시 귀국했는데 한번 얼굴만 그냥 서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 갔을 때 우리에게 극진하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저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DNA가 궁금해. 그냥 저분은 평생에 화를 생각 안 내신 분 같더라고. DNA가 내가 궁금하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정영화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협조와
이렇게 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도 알아보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배우는 걸 오셨습니다. 여러분 응원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글로벌로 나가는 이 회사가 지금 중국 상무성, 실무성 혹시 아시죠? 상무성, 실무성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허가가 나오면 일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애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워낙에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애터미가 과연 얼마나 걸릴까 천만에요. 거기에서도 정리하는 순간에 가장 빨리 들어오게 한다는 게 바로 애터미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런데 회장님께서 정말 명예롭지만 부담이 되는 자리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애터미에게 일본으로 줄 테니까 오셔서 애터미가 모범이 돼서 보여달라.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애터미가 그런 회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장님이 지금 직접 판매 회장님 되셨죠? 몇 대? 11대 회장님이세요. 한 번 맡으시면 3년 역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터미가 11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오기 약 30년 됐다는 얘기예요. 아메리카 세상에서 처음 왔죠, 우리나라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약 3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아까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의 IQ가 높다 낮다? 높다 보니까 그 들어온 걸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11대 회장을 직접하면 회장을 맡으시면서 지난번 호주에서 전 세계 직접하면 회장님 다 모였죠. 그곳에서 포럼을 합니다. 거기서 나가서 강연을 하실 때 왜 애터미가 10년 만에 1조라는 매출을 올렸고 그 많은 회원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생필품이었죠. 생필품을 가지고 절대 제품이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그러면 소비자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통은 본질 자체가 이 유통의 본질만 우리가 알면 돼요. 어차피 쓰는 생필품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유통의 본질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유통의 본질도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유통의 본질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싸게 공급할 때 소비자는 몰려고 요거를 가지고 강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꿈이 바로 뭐냐면 이제 1억 명을 회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그 대단한 회장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애텀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로 네트워크를 제대로 배워서 알리게 하는 게 회장님 목표예요. 대단 안 대단해? 꿈은 이루어진다. 10년 만에 저런 꿈을 이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100년은요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해놓으면 상속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자녀, 그 다음에 손자까지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만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열심히가 아니에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보면 열심히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죠? 열심히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곡점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이런 곡선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임계점에서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뛰어넘는 고기가 어디인 줄 어디냐면 오토 판매사 가기까지예요. 맞습니까?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 기간 동안에 별의별 사단이 다 일어났죠. 모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오면 될 것 같은데 집에가 왠지 안 될 것 같고 거절당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속상해 안 속상해? 내가 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괜히 원수지고. 맞나요 안 맞나요? 요 기간 잘 버티고 나면 여기 딱 넘어서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200이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라는 얘기죠. 그 기간까지 여러분 참으실래요? 네. 진짜로? 네. 정말로? 네. 자, 200만 원이라 가치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200만 원의 가치는 누가 5억이라고 맞아요. 5억짜리 건물을 지금 내가 살지 않고 완벽하게 임대를 내서 임대 수익률 몇 퍼센트? 5%. 그 금액이 바로 200이라는 얘기예요. 200만 원이 연금성 소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5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밀어서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 넘죠. 1000만 원 이상 되면 건물을 24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살 수 있느냐는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뉴스 계속 나오죠. 무슨 뭘 상한제로 뭐하고 난리를 치는데 집값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야. 더 올랐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가 무슨 우리 동네 그거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단지 그 시내가 아니 15분에 20분에 가까운 거리일 뿐인데 34평이 11억 14억이야. 독립문에 그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지성 여사님 살고 싶다는 경희궁 자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34평이? 34평은 17억이고 40평은 23억이에요. 그거 깔고 앉아 계실래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깔고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집 한 채 사기도 어려운 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00만 원 수입이 되고 1000만 원 수입이 된다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친다라면 여러분 요 기간 동안 참아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요 기간 동안 눈물 겹도록 참으셔야 돼요. 눈물 겹도록 인내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옆에 분 인사하세요. 참아냅시다. 참아냅시다. 죽을 똥 살 똥 참아냅시다. 죽을 똥 살똥 참아냅시다. 일하다 보면 별의별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번에 그러면 엄지손가락 한 번만 내보내 보세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엄지손이지. 내가 최고일 때, 그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옆에 분 쳐다보면서 나 닮은 꼴 있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분이죠. 한 분이. 진짜 걸작품으로 태어나셔서 그럼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요번에 내일도 우리가 어디 가요? 석세스 가죠. 인생 시나리오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그거 쓰셔서 여러분이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10년 만에 회장님께서 그림대로 다 되었죠. 우리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토록 예걸복걸 하시잖아요. 근데 점점 인생 시나리오 쓰는 이 부분이 희석해 있다 보니까 시상까지 걸면서 써보라잖아요. 이 정도로 그거는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그거를 무조건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인생 시나리오 안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없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 시가 된다. 이건 잘 알죠? 그럼 우리 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진짜? 근데 성질나면 닥치는 대로 나오잖아. 참아야지. 성질나면 막 나오잖아. 그 정말 성질나는 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를 칠 때 아무리 뜯어봐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그런데 아니래 죄가 있으니까 빨리 저 사람을 정죄를 죽여라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그럼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해서 물을 내 손을 씻어. 나는 죄 없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달라. 그 대신에 우리 대대로 우리가 그 벌 받겠다 이래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죄 우리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결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 200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고.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그거 내가 책임질게라는 것도 하시면 안 되고 책임질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말 함부로 하시면 옛날에 그랬잖아. 엄마들이 잘못하면 애들한테 빌어먹을 놈아.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빌어먹을 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늦둥이로 태어났잖아. 그거 생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생겼어. 나이가 많은데 배가 불러와 창피해가지고 뒷동산 올라서 막 자기 몸을 집어 던졌잖아요. 떨어지라고. 근데 그 악착같이 붙어가고 살았어. 생긴 거 봐봐. 악착같이 붙어가고 살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 키울 때 그 어머니 뭐라고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야단쳐본 적 없고 일단 뭐 잘못된 놈 얘기를 안 했다요. 대통령 될 놈아. 너는 잘 될 놈이야.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네. 그 마음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저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했던 말로 인해서 내 인생 또한 그렇게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사실한 얘기죠. 아셨죠? 우리가 그리고 이거 하려면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이거는 기다림이에요. 그죠? 파트너가 왔다고 할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또 안 나와. 또 할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또 안 나와.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숭아가 얼마 만에 연을 짓는지 아세요? 복숭아가? 모르지? 먹기만 할 줄 알지? 3년이야 3년. 감은 얼마게요? 더 걸려요? 8년이야 8년. 이걸 기다려야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200이 되고 1000이 되려면 기다려야 된다. 그냥은 우리가 무잡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무잡으로 온 상태에서 이 조직이 모여주는 이 기간은요 뼈아프게 기다리셔야 돼요. 뼈저리게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되느냐 안 되냐 소리 하지 마시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스폰서에게 우리 파트너가 오다 말다 한다고 그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그래야 도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설명 속상한 소리를 한더라도 스폰서한테는 그 말을 전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쓰다듬어주고 그가 모여질 수 있도록. 지금 모래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도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제 서너 명 다니시면 모래알이에요. 모래알은 어떻게 돼요? 모래알은 어떻게 되냐고. 그냥 붙어져요. 뭉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조직이 모여지는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200 될 때가 한번 참아보시라고. 그래서 그 목표를 내가 6개월을 할지 1년에 할지 요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전을 쓰고 진짜로 한번 뛰어보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요거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애들한테도 뭐 줄 것도 많고 사주고 싶으면 많죠? 명절에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또 설이 되죠? 크리스마스 오죠? 그럴 때 여유가 있으면 애들한테 사주고 싶으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 좋아요? 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좋아요? 누가 온다면 부담스러워지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막을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거.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기침이에요. 기침.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올라. 그거 참아져 안 참아져? 안 참아지. 기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가난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부지런하면 돼. 아까 대한민국 사람 제일 부지런하다며. 제일 부지런하대요. 그 부지런함을 한번 기질을 발휘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진짜 부지런하실 건가요? 엉덩이 붙이고 마냥 앉아 계실 건가요? 아니죠. 파트너하고 손잡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표준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표준활동. 이 표준활동이라는 용어는 사실 애텀에서 없었어요. 전 회사에서 저들이 표준활동 했던 거를 가지고 쓰는데 둘씩 나가시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힘이 나고 부족하지만 나 혼자 쑥쑥 달리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하니까 훨씬 쉽더라. 그래서 지금 표준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결과는 없을 수 있어요. 맞죠? 결과 없지만 내가 지금 부지런하게 시간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그 쓴 시간의 대가는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표준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미팅 하시죠. 11시 반 되면 저희는 그전부터 미팅을 했었어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면 우리 이제 팀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테이블에 이렇게 앉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해요. 팀장이 여기 계실 것이고 팀장 위주로 하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미팅을 꼭 하는데 팀장님만 사회 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팀장님만 사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사회를 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제 어제의 결과. 많은 사람들 어제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결과가 있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어제 뭘 했는지 우리 몰라요 사실은. 어제의 결과 그리고 오늘 조에 들은 소감과 그리고 저 소감을 얘기하면서 오늘 듣고 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더라 가고 그리고 오늘 행동 목표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행동 목표. 그래서 어제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결과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짓말할 건 없어요.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들은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한번 다짐을 하고 해보겠다. 그래서 전체가 사회를 봐. 그리고 내일 맡을 사회자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전체가 돌아오면서 사회를 보아요. 그럼 사회 맡으신 분은 내일 준비하려니까 오늘 부담이 돼한대. 내일 할까?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사회 맡으라 부담돼요. 그런데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뭘 찾는 게임이냐면 바로 리더 찾는 게임이에요. 내가 다 해버리면 그죠? 내가 다 해버리면 그는 리더가 아니야 따라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셔라 라고 했더니 전체가 돌아가면서 사회를 봐. 내일은 누가 사 여기 오늘 누가 사예요? 다 나와요.
전혀 안 했던 분도 다 사회자가 되고 사회자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따라가는 입장이 아닌 자기가 이끌어가는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더란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이걸 꼭 한번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가 점점 길어져. 1분 스피치라고는 하지만요. 1분에서 3분까지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그러니까 오늘 사회 맡으신 분은 어제 결과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될수록 뭔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러다 보면 전체가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리더를 제가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다 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닌다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집중하세요.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소득이 들어오는 일을 찾으셔야 해야 돼. 근데 일반적인 일은 우리가 스톱하는 순간에 소득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을 구축해 놓고 나면 영원한 소득, 연금성 소득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라면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양궁 아시죠, 양궁? 네. 양궁 가운데 그게 크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 요게 뭐 얼마인지 몰랐는데 앞정 있잖아요. 앞정 아시잖아요. 뭐 꽂을 때. 그 앞정만 하대요. 근데 그 앞정을 향해서 그 먼 거리에서 그토록 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잘해 못해? 잘해요. 초집중이잖아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럴 때 운도 따르겠지만 사실은 나의 실력이잖아.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열심히 거기다 수도 없이 거기다 날렸기 때문에 그걸 맞는 거 아니에요? 애터밀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고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운 좋아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박이 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얼마만큼 표준활동도 결과 없지만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내가 오늘 주어진 내게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살 건지 벌써 보세요. 11월 달 반 벌써 지났잖아요. 달력 한 장 남았더라고. 그거 지나면 또 내년이에요. 근데 아침에 오면서 우리 올해 한 해 뭐 했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 여러분들은 과연 뭐 하셨을까? 맞습니까? 열심히 하셨죠? 근데 열심히는 뭐라고?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이니까 그 수준을 넘으셔서 정말 끝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나쁠 줄은 모르고 오늘은 괜찮겠죠. 어제 그제 3일 동안 제가 운전도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얼마나 심했으면 제가 운전을 못해요. 벌벌벌 떨려가지고.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맡았어. 그럼 제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프다고 전 못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될 정도로 회복이 되더란 얘기예요. 감기였는지 뭔지 목소리 좀 이상하죠? 네, 양해해 주시고. 자,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다 전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걸어야지. 나왜 찬이? 도전해 근데 뭐야 메모지로 우리도 사전 이름 써야지. 갖다 적을게. 갖다 적는데.
전에 10년 정도 갈비집을 운영했습니다. 갈비집을 10년 운영하는 동안 노동의 대가로 시간과 내 건강을 담보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모 제품을 만나면서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을 알아보러 갔다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다단계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없어졌다고 그냥. 아버지 없어졌다고 그냥 난리네. 인상 시나리오 저 사러 왔구나. 인생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날. 이거를 우리가 멋있게 하자. 그래서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거? 아니야. 지술등에다가 치약 하나, 그리고 대모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네, 네.